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재명 지사는 왜 네거티브를 그만하자고 했을까요? 서로 진창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대의 말을 받아서 다시 내가 상대의 말을 반복을 해야 된 그 자체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니까 서로 이제 진흙탕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먼저 그 연결고리를 끊어내야지 그만둘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먼저 네거티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 하지 말라고 한 수 높게 이야기하는 수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1등인데 왜 네거티브를 합니까? 네거티브를 해서 1등이 네거티브를 하면 내가 후보가 됐을 때 시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극한의 인내심으로 버텨보지만 상대가 비열한 네거티브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반응으로 네거티브가 될 수 있는 게 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뭐 옵티머스라든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구체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런 정도는 저는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건데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지사가 결선 투표 그러니까 아니지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네거티브를 하면 결선 투표에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이낙연 캠프의 그 모자람이 결국엔 네거티브를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낙연이 이재명이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었어요.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 내가. 이재명보다 더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보다 더 좋은 세상 만들게 하면 돼요. 이낙연은 결국 이재명을 못 이기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 이낙연이 됐을 때가 더 암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낙연 후보가 총리일 때나 당대표일 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원리는 되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이낙연 후보가 보여주는 그 태도 자체가 사람들한테 실망을 너무 크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보여줬던 첫 번째 반응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은 우리는 네거티브 안 하고 있었는데 모든 네거티브는 이재명 캠프에서 했지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지사가 안 한다니까 우리도 안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맥락 속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나는 하지 않았다. 일반 지지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 캠프는 한 적 없다. 그 내 지지자들이 하는 건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상황실장이나 대변인들이 네거티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낙연을 지지하는 일반 지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이재명 캠프의 그 주요 인사들이 받아서 우리한테 던지고 있으니까 나는 네거티브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적도 있잖아요.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재명을 지지한다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책임감은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이낙연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렬하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표현들까지 막 남발하면서 극렬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이낙연 대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지자들한테. 나는 그런 식의 지지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식의 어떤 선을 넘는 표현들 우리 당의 동지들한테 쓰는 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모든 건 이재명이 잘못한 거니까 나는 깨끗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야, 이낙연 후보가 저런 마인드였으면 지금 이재명 지지율 이겼을 거야. 다행이네요.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바닥에 도저히 흐르는 정서가 있다니까. 그걸 이낙연 캠프나 이낙연 후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끼리는 연대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연대의식이 무슨 뭐 현금 연대 이런 연대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연대가 있고 이 바닥에 뭐 팟캐스트든 유튜브든 서로 간에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연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연대 속에서는 나름 뭐 서로 간에 비리를 덮어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일부고 그런 차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한 언론이 기성 언론과 맞짱을 뜨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쪽에 스피커들이란 게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가짜뉴스로 이재명을 막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놨던 그 세력들 등에 업혀서 가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예. 건데 거기에 대한 그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쪽 애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을 이낙연 캠프가 주장하게 이르렀잖아요. 경기도 홍보비도 마찬가지고 걔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재명을 물어뜯는 네거티브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신경민 봐봐요. 이재명한테 사과하래. 뭘 잘못했다고요? 네거티브 한 거. 아니 신경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네거티브 하다가 망한 사람 아닙니까? 경선 불복의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려다 놓고 지금 뭐 선대 부위원장인가 뭔가 시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양쪽 캠프를 대변인들의 하는 논평을 비교를 해보면요. 이낙연 캠프는 왜 이렇게 세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세냐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 그 2000바의 사람들이 이제 캠프 안에 속속들이 모여서 제가 상상했을 때는 어떤 회의 같은 걸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몽땅 가져왔을 거예요. 네거티브. 그러면 뭐 배재정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자료를 처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는 다 무시한 채 뭐야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캠프 내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평이 완전 반말로 찍찍거리면서 세게 나가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이게 우리가 알던 배재정 맞아? 지금 이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의 이낙연 전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은 길게 보고 알아야 되는데 지지자에 대한 회의가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캠프에서도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다 듣고 했겠죠. 그래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래서 조심하라고 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인터뷰에서 그런 면들이 오래되지 않은 지지자들에 대한 회의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일단은 내 지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거티브 하기 싫어도 지지자들이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면서 지지자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모든 채널들이 이낙연 캠프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랑 손절해라. 근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 아젠다를 갖고 와서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아주 저질의 극한의 네거티브가 된 거거든. 근데 신경민은 왜 한 달간의 네거티브에 사과해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 난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캠프 한테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우리 같은 채널이 하는 말이에요. 이재명 캠프의 오더를 받아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지들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사과해서 이게 이낙연 캠프에서 똥파리들하고 손절한다면 저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다. 100번이라도 사과할게요. 저는 이낙연이 좋아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경선에서 건강하게 이기고 본선에서 정말 신나게 캠페인을 하려면 똥파리들하고 손절해야 됩니다. 이낙연이 본선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이낙연이 본선에 가더라도 저는 기쁜 마음으로 캠페인을 하고 춤출 거라니까요. 이낙연이 가도 좋은데 똥파리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로 섞일 수가 없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아니 자,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똥파리 스피커가 기껏 해봤자 요즘 조회수 뭐 몇 나오지도 않아요. 그거 보니까 뭐 5명 앉혀놓고 한다고 울고불고 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껴안은 그 스피커들의 포지션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스피커들보다 지금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팩트를 체크를 했을 뿐이고 저쪽의 스피커들은 무슨 욕설 파일을 다시 뿌린다거나 하는 저질 네거티브를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완벽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같은 당내 경선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법들.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선거 때는 왜 그걸 문제 안 시켰어? 그런 걸 가져와가지고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안이라든가. 형수의 욕설은 나 같으면 지켜줄 것 같아요. 맥락 그 흐름상 그리고 가족사를 법원의 판결문도 있고 그래서 예. 그 욕은 형수한테 한 게 아니라 형이 자기 엄마한테 한 욕설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일종의 미러링 같은 거를 하고 예, 있는 상황을 맥락 없이 형수한테 욕설을 한다고 막 그 형수 욕설을 공개하는 그 채널을 그놈이 이낙연 행사의 사회를 보는 이 서로 간의 그 카르텔 때문에 우리가 좀 분노를 했던 거고 예. 이재명 완벽하다는 소리 아니야. 내가 보기에 불안정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최소한 이낙연보다 낫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만 볼게요. 내가 봤을 때는 이동진이라는 사람의 페북을 한번 볼게요. 이야기 내용인 즉슨 오마이뉴스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낙연이 55, 이재명이 28, 정세균이 15, 김두관 뭐 1%, 박용진 0.1 나왔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아예 추미애도 없죠. 예. 왜? 추미애도 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 8월 7일 날 했다는 거잖아 지금 이게. 근데 제가 알아봤거든요. 8월 7일 날은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자체를 아예 안 한 날이에요. 근데 이동진이 누구냐?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망찬 동행포럼 상임대표, 이낙연 경선대책위원회 전북공동위원장으로 선임돼. 이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저 자체가 불법이에요. 있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낙연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기고 있다. 그거 비슷하게 해갖고 서른 의원이 봤죠. 민주당 지지층들 지금 다 이낙연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예. 있지도 않은 불법 선거 저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추미애는 있지도 않아. 참 애잔합니다 진짜.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저는 그 이상한 말투를 하나 캐치를 했는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그 뉴스공장 질문 중에 그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면 그냥 냉정하게 예, 저도 봤습니다. 뭐 제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가 봅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이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러게요. 조금 주춤하다고 하네요. 그건 남의 일이잖아. 자기 지지율을 물어보는데 그러게요. 주춤하다고 하네요. 어디 뭐 동네 뭐 잔치 가서 이야기 들은 건가? 자기 이야기를 물어보는 건데 박근혜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야기가 윤석열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 이낙연 대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거기에서 정색하지 마. 뭔가 좀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왜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남의 일인 것처럼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극렬한 그러니까 뭐 장애인 비하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말려야 돼요. 근데 말리지 않고 맞아. 일반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네요? 나는 시킨 적이 없는데? 부추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그거 더. 어쩌라고 그러면 하란 말이야 말란 말 하라는 네.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낙연 후보 쪽 이런 게 사실 또 네거티브거든요. 없는 여론조사를 가져와서 그 이병환 오마이뉴스 본부장이 이 답을 하기를 7일 날 진행한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다음 정기조사는 월요일, 화요일. 가짜 흑색 정보입니다라고 답을 딱 해주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오마이뉴스에서 나는 왜 이 사람을 지지하는가라는 논쟁 그 투표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때 매크로 엄청 돌렸어요. 그 추천 결과가 지금 이 글에 나와 있는 이낙연 55% 그게 지금 이 결과에 똑같아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추천 결과가 그때 그렇거든요. 로그인 하지 않아도 좋아요를 누를 수 있었는데 예. 시간차로 이렇게 바로 누르면 안 올라가는데요. 이게 시간이 한 뭐 1분이라든지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맞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낙연 쪽에 좋아요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걸 갖고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걸 여론조사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희망찬 동행 포럼의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지지를 하면서 이 이동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똥파리들이 다 카피를 해가지고 각 SNS에서 다 뿌리다 보니까 엄청 돌리더라고. 네, 마치 이낙연이 뒤집은 것처럼. 근데 이 모자란 것들아 여기에 가짜라는 게 금방 알 수 있는 게 추미애는 아예 없잖아. 추미애가 0%라 없는 거야? 이거를 그 캠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여론조사합치고 돌려요. 이게
가짜 뉴스인데다가 극렬한 네거티브잖아 이게. 그런데다가 이게 굉장히 똥파리에 특화되어 있는 좌표 눌러주면은 좌표 뿌려주면은 거기 가가지고 때로 몰려들어서 클릭하는 거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오마이뉴스 투표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게 IP를 와이파이에서 LTE로 바꾸고 그래서 다시 와이파이로 바꾸고 그러면은 이게 투표를 계속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 그래서 오마이뉴스에 항의를 했다고. 요건 잘못된 거다. 실제로는 여론조사랑 비슷하게 나와야 돼. 예. 막 좋아요가 20만, 30만 찍힐 정도면은요. 일반인들이 그 뉴스에 엄청 관심을 갖는 건데 저쪽에 한 10명이 여론을 왜곡해버리는 거잖아. 그럼 오마이뉴스가 이런 여론조사랄까 비슷하게 인기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새날 커뮤니티에 인기투표를 안 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걸 또 여론조사랍시고 돌리고 있는 이런 미친 짓들을 하고 자빠졌으면서 또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사과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네. 지금 오마이뉴스 실망이 아니라 이거는 오마이뉴스에 투표하는 거를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 이용을 한 거죠. 그 심지어 이거를 그냥 인기투표 같은 건데 여론조사라고 하면서 뿌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이거 겁니다. 불법이에요. 이거 굉장히 불법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여론조사라고 하면 우리나라 인구 대비 각 지역에서 남자와 여자는 몇 명인지 각 세대별로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를 그 전체에서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숫자만큼 계속해서 물어보는 예, 구조를 갖고 예. 있어야 여론조사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론조사 걸어놓고 이재명 87% 지지라고 하면 되겠냐?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